안녕하십니까. 국민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강사 한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핵심 요약 6번째 시간으로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도 해마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업자께서 중개 수수료 받으려면 중개 완성을 시켜줘야지만 수수료 받겠죠. 근데 중개를 완성시키는 과정 중에서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죠. 이럴 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규정해놨고, 또한 중개업자가 배상할 자력이 없을 때 이와 같은 것을 대비해서 중개 업무하기 전에 먼저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 보증을 설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업무하기 전에 먼저 보험 등을 가입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도록 한 규정이 바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제도죠. 자, 그중에서 첫 번째 1.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일대 원칙은 잘못했을 때 배상 책임지는 과실 책임을 규정해놨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중개업자의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무과실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칙적인 과실 책임은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하시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즉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한다는 것은 물건을 조사하고 설명을 하고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매매계약서 등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바로 중개 업무겠죠. 이와 같은 중개 업무를 하시면서 중개업자의 고의로, 쉽게 해서 일부러입니다. 과실로, 그건 실수죠. 근데 과실은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다 포함합니다. 이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그 손해를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개업자의 무과실 책임도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 즉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두 가지의 예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재산적인 손해가 입었다면 중개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자기가 중개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 지 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활동하도록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제공받은 다른 사람이 중개 업무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 경우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제공받고 직접 손해를 발생시킨 그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중개사무소를 제공해준 그 중개업자 또한 배상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실제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활동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잘못은 없지요. 그렇지만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이 중개활동하도록 자기의 사무소를 제공해줬다면 그 사무소 제공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중개사무소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죠? 예, 앉아보시죠. 설명도 하고 물건 보여주시고 계약서를 써주시는 분이 사실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중개업자로부터 중개사무소를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이 경우에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제공받은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중개업자는 내가 중개활동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의뢰인들은 중개사무소를 믿고 신뢰할 수가 없겠죠. 의뢰인은 열심히 설명하고 계약서 써준 사람이 당연히 중개업자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 중개업자가 실제로 중개활동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중개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소를 제공해줬다면 발생한 손해를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도 배상 책임이 있고 중개사무소를 제공해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직접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중개활동하면서 고의과실이라는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